안녕하세요. 소나무 철학입니다. 혹시 이런 적 없으신가요? 내가 애써 마련한 시간인데 상대는 핸드폰만 들여다볼 때, 내가 오랫동안 공들인 사람이 누군가 다른 사람과 더 친해 보일 때, 자식이 나보다 손주를, 배우자를, 일을 더 우선하는 것 같을 때, 그 순간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내가 아니라 저것이 더 중요한 건가? 나는 뒷전인가? 이 감정에 이름을 붙이자면 우리는 보통 서운함이나 섭섭함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건 경쟁심입니다. 내가 사람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손주와 핸드폰과 일과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경쟁심이라는 감정을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경쟁심을 없애는 법이 아니라 다루는 법을 배워보려 합니다. 관계에서 경쟁심이 올라온다면 이 관계를 지키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관계에서의 경쟁심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한 아이가 놀이방에 갑니다. 처음으로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 친구가 좋아서 아이는 집에서 가져온 로봇 장난감을 꺼냅니다. 평소에 가장 아끼던 장난감입니다. 자기 전에도 안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찾던 그 로봇. 아이는 장난감을 친구에게 내밉니다. 이거 네가 가지고 놀아. 친구는 눈이 반짝입니다. 와, 진짜? 고마워. 친구는 로봇을 받아들고 신이 나서 이리저리 움직여 봅니다. 바퀴를 굴려보고 팔을 돌려보고 소리도 나게 해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친구는 로봇에만 집중합니다. 장난감을 준 아이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아이는 가만히 서서 친구를 바라보니 친구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그 미소가 자기를 향한 건지 로봇을 향한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아이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댑니다. 내가 좋아서 웃는 걸까? 아니면 저 장난감이 좋아서 웃는 걸까? 그 질문이 커질수록 아이의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친구를 기쁘게 하고 싶어서 준 장난감인데 이제 그 장난감이 미워집니다. 그리고 결국 아이는 친구에게 다가가 장난감을 확 빼앗습니다. 이거 내 거야. 친구는 놀라서 아이를 봅니다. 아이는 장난감을 꼭 안고 서럽게 웁니다. 이 장면을 보는 어른들은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네가 준 건데 다시 빼앗니? 친구 기분 나쁘게 하면 어떡해. 하지만 아이는 속이 상합니다. 내 속을 몰라주는 어른들이 야속하기도 합니다. 아이는 친구의 기쁨을 빼앗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장난감을 다시 안고 있어야 마음이 좀 편했으니까요. 내 것이 내 손에 있어야 내가 밀려나지 않은 것 같았으니까요. 아이는 왜 장난감과 경쟁했을까요? 장난감은 원래 아이의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문제는 친구의 관심이 자기에게서 장난감으로 넘어간 것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아이가 진짜 두려워한 건 이겁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구나. 내가 아니라 저게 좋은 거구나. 이게 바로 경쟁심의 뿌리입니다. 경쟁심은 단순히 이기고 싶은 마음이 아닙니다. 관계에서 밀려날까봐 두려운 마음입니다. 내가 우선이 아니게 될까봐 불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아닌 것들과도 경쟁합니다. 남편의 골프채와 경쟁하고, 며느리의 친정 부모와 경쟁하고, 친구의 새로운 취미와 경쟁합니다. 그것들이 내 자리를 빼앗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감정을 관계 우선순위 불안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상대에게 몇 번째인지, 내가 진짜 중요한 사람인지, 언제든 밀려날 수 있는 건 아닌지. 그 불안이 클수록 우리는 이상한 것들과 경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이기려고 할수록 관계는 멀어집니다. 아이가 장난감을 빼앗았을 때 친구가 상처받았던 것처럼요. 관계에서의 경쟁심은 이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상대에게 밀려날까 두려운 마음이에요.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0대 중반의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명절에 아들 가족이 왔는데 오랜만에 와서도 아들은 손주만 쳐다봅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차려놓은 음식 앞에서도 손주 밥만 먹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말합니다. 너도 좀 먹어라.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네, 잠깐만요. 얘 먼저 먹이고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뒤틀립니다. 너도 좀 먹지. 나는 너 먹이려고 이렇게 차렸는데. 그 다음 명절에도 똑같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떡집에서 떡을 사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오자마자 손주가 좋아할 간식을 찾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다가 본인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너는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가 보네. 아들은 당황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엄마가 더 중요하죠. 하지만 어머니는 씁쓸해집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시선과 손길은 모두 손주만을 향하고 있으니까요. 이 어머니는 손주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역시 귀한 손주를 아끼고 사랑하지만 마음은 자꾸 비교합니다. 내가 먼저인가 손주가 먼저인가.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조차 누군가와 나눠야 할 때 외로워지게 됩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70대 초반의 한 남자분이 계셨습니다. 퇴직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아내는 자꾸 모임에 나갑니다. 친구들 만나고 봉사활동 가고 문화센터 수업을 들으러 다닙니다. 남편은 혼자 집에서 TV를 봅니다. 저녁 먹을 때쯤 되어서야 아내가 돌아옵니다. 남편이 묻습니다. 오늘도 나갔었어? 아내가 대답합니다. 응, 봉사활동 다녀왔어.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보다 같이 봉사하는 사람들 만나는 게 더 좋은가 보네. 그 다음 주 아내가 또 나가려고 합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요즘 너무 자주 나가는 거 아니야? 집에도 좀 있지. 아내가 대답합니다. 당신도 나가면 되잖아. 나한테만 집에 있으라고 하면 어떡해? 남편은 화가 납니다. 하지만 화의 뿌리는 섭섭함입니다. 내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더 중요한가? 나는 그냥 집에 있는 가구 같은 건가? 이 남편은 아내의 친구들, 모임들, 활동들과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상대의 행복이 내 밖에 있을 때 그것과 싸우고 싶어집니다. 60대 한 남자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명절 준비도, 병원 모시고 가는 것도, 큰일 작은 일 모두 이분이 맡았습니다. 동생들은 가끔 와서 인사만 하고 갑니다. 용돈 조금 드리고 안부 묻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동생들이 올 때마다 화난 얼굴입니다. 막내 왔네. 얼마만이야? 둘째는 요즘 일이 바쁜가 봐. 그래도 왔네. 이 남자분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합니다. 매일 옆에서 돌보는 나한테는 당연하다는 듯 대하시고 가끔 오는 동생들한테는 그렇게 반가워하시고 나는 뭐지? 나는 당연한 사람인가? 명절날 어머니가 동생에게 말씀하십니다. 잡채 네가 좋아하는 거지? 너 주려고 아침 일찍부터 만들었다. 이 남자분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말합니다. 어머니, 저도 잡채 좋아하는데요. 어머니가 대답하십니다. 너는 맨날 먹잖아. 얘는 가끔 오니까.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집니다. 내가 더 많이 했는데. 내가 더 오래 곁에 있었는데. 사실은 가장 많이 해준 사람이 가장 섭섭해하기 쉽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살펴봅시다. 5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10년 넘게 가까이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전화하고 함께 여행도 가고 속마음을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친구가 새로운 사람과 친해졌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이었고 자주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여성분이 친구에게 전화를 걸면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 지금 지연 씨랑 같이 있어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좋은가 보네. 다음에 만났을 때 이 여성분은 친구에게 묻습니다. 요즘 지연 씨랑 자주 만나더라? 나보다 그 사람이 더 편해? 친구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너는 오래 알았잖아. 하지만 이 여성분은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친구의 SNS를 보면 지연 씨와 찍은 사진이 자주 올라옵니다. 이 여성분은 그 새로운 사람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마음에 내가 더는 머물 자리가 없는 것 같아서요. 사실 관계에는 순서도 점수도 없는데 우리는 순위를 자꾸 매기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손주와 경쟁하는 어머니, 아내의 활동과 경쟁하는 남편, 친구의 새로운 관계와 경쟁하는 여성.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마음속 경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경쟁심은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에서의 경쟁심을 어떻게 볼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경쟁심은 내가 이 관계에서 중요하고 싶다는 마음의 신호입니다.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질투하는 건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이다. 경쟁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 사람이 누구를 더 좋아하든 상관없을 겁니다. 문제는 경쟁심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경쟁심을 이겨야 할 게임으로 만들면 관계는 멀어집니다. 놀이방 아이가 장난감을 빼앗았을 때처럼 우리가 상대의 기분을 빼앗으려 들 때 관계는 무너집니다. 상대를 시험하고 비교하고 독점하려 들 때 상대는 숨이 막힙니다. 프랑스 철학자 시몬 베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관심은 상대에게 공간을 주는 것이다. 경쟁심은 공간을 좁힙니다. 내가 먼저, 내가 더 많이, 내가 우선. 그럴수록 상대는 멀어집니다. 불편해지거든요. 경쟁심은 관계를 지키려는 신호이지만 상대에게 나를 우선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상대의 마음은 상대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경쟁심이 커질 때의 행동 패턴이 있습니다. 경쟁심이 커지면 우리는 몇 가지 패턴으로 상대를 대하게 됩니다. 첫째, 시험하기입니다. 내가 중요한지 확인해 봐야지. 그래서 일부러 삐치거나 연락을 안 하거나 냉랭하게 대합니다. 상대가 먼저 다가오는지 보려고요. 상대가 다가오면 역시 나를 신경 쓰는구나 안도하고, 다가오지 않으면 역시 나는 중요하지 않구나 상처받습니다. 둘째, 비교하기입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안 해? 예전에는 나한테 이랬는데 지금은 왜 저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내가 준 것과 받은 것을 비교합니다. 셋째, 독점하려 하기입니다. 나한테만 집중해. 다른데 신경 쓰지 마. 상대의 시간, 관심, 애정을 독점하려 합니다. 그래야 내가 밀려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넷째, 희생과 분노의 루프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안 해주네. 처음에는 희생합니다. 상대를 위해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상대가 기대만큼 반응하지 않으면 분노로 바뀝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저러지? 이 네 가지 패턴은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내가 밀려날까봐 두렵고, 내가 중요하지 않을까봐 불안하고, 내가 사랑받는지 확신이 없어서 마음이 힘이 듭니다. 불안할수록 우리는 관계를 더 세게 꽉 쥐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관계는 서서히 부서집니다. 마치 모래성처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감정 라벨링입니다. 내 감정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아, 지금 내가 경쟁하고 있구나.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해결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들이 손주만 챙길 때 가슴이 답답해지는 순간. 그 순간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아, 지금 내가 손주랑 경쟁하고 있네. 그리고 한 발짝 더 들어가 봅니다. 경쟁심 아래에는 무엇이 있나요? 두려움입니다. 나는 이제 중요하지 않은가? 외로움입니다. 나는 이제 관심받지 못하는가? 인정 욕구입니다.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이 진짜 감정의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 라벨링이라고 부릅니다.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붙이면 감정이 조금 잠잠해집니다. 나는 지금 두렵구나. 아들에게 내가 중요하지 않을까봐. 나는 지금 외롭구나. 혼자 남겨진 것 같아서. 나는 지금 인정받고 싶구나. 내가 한 일을 봐주길 바라는구나. 이렇게 말로 붙이는 순간 감정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경쟁심이라는 이름표 아래에는 더 연약한 감정이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질문을 바꾸는 겁니다. 경쟁심이 올라올 때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인가? 저게 먼저인가?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나? 저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나? 이건 나와 저것의 구도입니다. 이 질문을 바꿔보는 겁니다. 우리 관계가 더 가까워지려면 뭐가 필요할까? 우리가 편안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손주만 챙기는 아들을 볼 때 나보다 손주가 먼저구나 대신 아들이 부모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나도 저렇게 키웠었지. 아내가 자꾸 나갈 때 나보다 친구들이 좋구나 대신 아내가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구나. 그게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구나.
동생들에게만 반가워하시는 부모님을 볼 때 동생들만 좋아하시네 대신 가끔 오는 자식이 반가우신 거구나. 나는 늘 곁에 있으니까 안심하시는 거겠지. 친구가 새로운 사람과 친해질 때 나보다 저 사람이 좋은가? 대신 친구에게 좋은 사람이 또 생겼구나. 친구의 세계가 넓어지는구나. 하는 겁니다.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와 저것에서 우리로. 관점의 전환을 통해 싸우는 대신 함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경쟁심을 느낄 때 우리는 대개 두 가지 중 하나를 합니다. 참거나 비난하게 됩니다. 참으면 마음에 쌓입니다. 비난하면 상대가 방어합니다. 둘 다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 대신 내 마음을 요청으로 바꿔서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비난의 예시입니다. 나는 평생 부모님 모셨는데 동생들은 가끔 와서 인사만 하잖아. 그런데 부모님은 동생들만 좋아하시네. 요청으로 바꿔볼까요? 부모님, 제가 해드리는 것들도 봐주시면 좋겠어요. 작은 것이라도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면 힘이 나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부모님이 알아채십니다.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구나. 하시면서요. 비난의 말은 이렇습니다. 너는 요즘 나보다 손주가 더 중요한가 보네. 나도 네 아들처럼 너를 키웠어. 요청의 말로 바꿔볼까요? 집에 오랜만에 와서 나도 내 아들이랑 이야기 나누고 싶구나. 익숙해질 수 있도록 예시를 더 들어볼게요. 당신은 맨날 나가기만 하네. 집에 있는 나는 뭐야? 비난입니다. 나도 당신이랑 같이 시간 보내고 싶어. 일주일에 하루는 우리 둘만의 시간 가지면 안 될까? 로 바꿔보세요. 비난입니다. 요즘 지연 씨랑만 놀더라. 내가 힘들 때 네 이야기 다 들어줬는데. 요청으로 바꿔보세요. 우리도 오랜만에 둘이 만나서 재밌게 이야기 나누면 좋겠어. 너랑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있어. 너는 핸드폰만 보내. 나한테는 관심도 없지? 비난입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은 우리 둘이 이야기 나누면 좋겠어. 요청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왜 안 해줘? 비난입니다. 내가 뭔가 해줬을 때 네가 기뻐해줬으면 좋겠어. 그게 나한테는 의미가 있거든. 요청입니다. 너는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비난입니다. 나는 네가 내 말에 귀 기울여주면 고마워. 그게 나한테는 사랑받는다는 느낌이거든. 요청입니다. 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비난은 상대가 공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본능적으로 방어하게 됩니다. 순간 이 관계는 적이 되어 버립니다. 그 대신 요청은 닫혔던 문도 열 수 있습니다. 비난은 벽을 세우고 요청은 다리를 놓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경쟁심이라는 감정을 잠시 동안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놀이방에서 장난감을 빼앗은 아이처럼 우리도 때로는 이상한 것들과 경쟁합니다. 손주와 핸드폰과 친구의 새로운 관계 등 모든 것들과 말이죠. 그건 우리의 마음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관계에서 밀려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관계를 소중히 하는 사람들이죠. 경쟁심은 관계를 지키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경쟁만으로 끝난다면 관계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오늘 기억할 세 가지는 이겁니다. 첫째, 알아차리기. 지금 내가 경쟁하고 있구나. 그 아래에는 두려움이 있구나. 둘째, 질문 바꾸기. 나와 저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입니다. 셋째, 말로 표현하기. 비난 대신 요청으로. 경쟁은 상대와 나 사이를 좁힙니다. 서로의 안전거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가까워지는 건 서로에게 공간을 주는 겁니다. 상대가 손주를 사랑할 공간. 상대가 자기 활동을 즐길 공간. 상대가 다른 사람과도 친할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을 허락할 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더 단단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건 상대를 신뢰한다는 뜻이니까요. 네가 다른 사람들을 좋아해도 괜찮아. 나는 여기 있을 테니까. 관계는 차지하는 게 아니라 제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해볼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경쟁심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상대가 미운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것.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 그걸 알면 싸울 이유가 줄어듭니다.
경쟁 대신 마음을 나누면 됩니다. 그게 관계를 지키는 진짜 방법입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당신.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소나무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잠시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